목이 없네요, 이중턱에. 와. 감각도 엿보입니다. 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긴축 예고. 같은 얘기도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의 빡종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컨텐츠를 이 촬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제 주변 분들도 하도 물어보시길래 아예 그냥 컨텐츠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을 뺐느냐입니다. 제가 사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살이 찌지 않았었어요. 선배도 기억하시지 않나요?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같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날씬했습니다. 그쵸. 늦은 시간까지 강도 높은 마지막 조사를 피의자들은 장애인들이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2011년쯤부터 살이 찌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또 30대 넘어가고 하면 아저씨 되면서 뭐 배도 좀 나오고 뭐 한 10kg, 15kg 정도도 찌고 뭐 이런 분들이 주변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부터가 잘못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찌셨는데요? 제가 키가 이제 175입니다. 최고 많이 피크를 찍었을 때 135kg이 나오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135kg까지 갔다 125까지 살짝 뺐는데 이게 더 찌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가 약간 이 좀 등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찌니까 이때부터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살찌고 오라고 어디서 입금 받았냐,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경각심을 못 가졌어요. 왜냐? 먹고 싶은 욕구가 더 셌거든요. 집사람이 잠들었을 때 제가 몰래 냉장고를 열고 꺼내 먹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뭘 먹느냐? 단 거, 설탕 많이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탄수화물 위주. 새벽 1시, 2시에 몰래 나와서 밥에 카레 비벼서. 왜냐? 밤에 식욕을 못 참겠더라고요. 점심은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뭐 배는 고프지만 지금 막 입에 뭘 넣어야지라는 생각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서 참을 수가 있었는데 이 밤이 되면 11시 이후부터 정말 이 제가 스스로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식욕이 몰려와가지고 이걸 야식 중독이라고도 하던데 여보, 내가 왜 먹지 말라는데도 이렇게 라면을 끓이나요? 캐빈에 왔기 때문이야, 모든 것이. 다음부터 이제 캐빈에 오면 안 되겠다, 그치? 다음부터는 캐빈에 낮에 오지. 낮에 와서 점심 먹고 저녁을 패스하고. 이 무렵부터 시청자분들이 간간히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누군지 몰라요. 익명으로 메일을 보내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어쩌다 이렇게 살이 쪘냐? 다시 옛날로 돌아오셔라. 이런 메일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이러면서 이때 든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기자니까 TV에 나와서 뉴스를 설명하는데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제가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동료 기자분들이 선후배 할 거 없이 자기 관리를 왜 안 하냐는 말이 이렇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실패를 했죠. 저녁을 안 먹었어요. 원푸드 다이어트 하다 못해 삭센 다이어트 10kg 빠진 게 15kg가 찌더라고요.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미국에를 이제 제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연수 1년을 했고 바로 이어서 특파원 3년을 하면서 총 4년을 제가 미국에서 지냈는데 우리나라는 원단값이 비싸서 그런가? 큰 옷이 별로 안 나와요. 양복도 빅사이즈 옷 파는 데 가서 샀거든요. 여기 갔다 김준현 씨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 양복을 맞추시는 그 사장님한테 굉장히 굴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앉으면 바지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 엉덩이까지 다 보이죠? 막 이런 체형 가지신 분들 특징이에요. 배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막 거침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미국은 어떠냐? 3X를 아직까지가 어느 옷가게 가나 다 있으니까 옷을 구하기가 쉬워요. 이게 굉장히 체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미국 음식이 얼마나 단 게 많습니까? 진짜 목이 칼칼해질 정도의 설탕을 넣은 케이크, 쿠키, 뭐 거기다 기름기도 많죠. 다 튀겨버리잖아요. 거기다 이제 제가 시차가 있다 보니까 한국 뉴스를 맞추기 위해서 새벽 근무를 했단 말이죠. 이 새벽에 막 혼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잠을 깨려면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돼 하면서 아이스크림 2개 먹고 쿠키 하나 먹고 그리고 기사 쓰고 자고. 미국에서 몸무게는 125kg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체형이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목이 그렇지 않아도 없었던 목이 정말 완전히 실종이 되고 정말 이 배 둘레가 한두 끝도 없이 늘어나고. 근데 똑같이 미국 특파원 생활하신 다른 기자분들은 그렇게까지 살 안 찌시던데. 목이 없네요, 이중턱에. 목이 없죠.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했을 때 체중은 거의 남들의 지금 2배가 넘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럼 먹는 양이 2배가 넘냐?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좀 억울했었어요.
살이 찌는 원인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몸이 망가지는 게 첫 번째예요. 제가 좀 약간 병이 걸렸나 싶었는데 11시 넘어서부터 참을 수 없게 막 식욕이 그러니까 주체를 못할 정도라서 그때부터 먹고 또 자니까 더 안 좋았던 것 같은. 이게 식탐이 아니라니까?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침 먹고 4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야 돼요. 그리고 점심 먹고 4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야 돼요. 그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배가 안 고파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자꾸 중간에 깨서 먹어야 되잖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카디안 리듬이 깨지면서 렙틴 호르몬이 밤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밤에 떨어져 있고 낮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돌려놔야죠. 해가 떠 있을 때 활동하고 해가 지면 자야 되는데 그 활동을 거꾸로 하니까 뇌와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 서카디안 리듬이 깨져 있는 몸이었던 거지. 얘네들이 한없이 또 못 쪄요. 그러니까 피하 지방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누구나 300kg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피하 지방의 기능 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일정 체중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피하 지방 조직이 물 먹은 스펀지처럼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지방을 피하 지방이 비축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 그럼 그 지방이 어디로 가죠? 그게 내장 지방, 간, 근육, 혈관 이런 데 가가지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지방간의 첫 번째가 과당이고 두 번째가 상대적인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거든. 과당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간에서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요. 과당이 쓰이는 경우는 뭐냐 하면 포도당이 안 들어올 때, 그럴 때는 과당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근데 우리가 포도당도 넘쳐나게 먹으면서 과당까지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과당은 무조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간이 지방간이 되잖아요. 모든 대사질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살이 쪄서 지방간이 왔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간에 기름이 끼고 나서부터 체중도 늘고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망가진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 당이 들어오면 당을 우선적으로 쓰고 당이 떨어지면 지방을 끄집어 써요. 자, 식사하면 혈당이 오르겠죠? 그럼 인슐린이 분비되겠죠? 인슐린이 분비되면 지방 조직에서 지방이 나오는 대사를 인슐린이 막아요. 그러면 당을 우선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이 떨어지면 인슐린도 떨어지겠죠? 인슐린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막혀있던 지방 대사가 나와요. 빠르게 전환되는 몸이 건강한 몸이거든요. 이미 몸이 망가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게 되고 지방을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이 되면 당 떨어지면 못 견디고 뭘 먹어야 되고, 그럼 혈당이 또 쫙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 또 갑자기 배고파지고,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거예요. 그러면 지방을 안 쓴다는 건 당연히 살도 안 빠진다는 뜻이겠네요. 찔 일만 나온 거죠. 끄집어 쓰질 못하니까. 이게 쉬지 않고 먹어서 살이 쪘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간헐적 단식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매일 11시까지는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11시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안 먹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의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살이 더 찌고. 간헐적 단식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굶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간헐적 단식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려요. 매일매일 적게 먹으면 내 몸이 바로 적응 반응을 보이면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는데, 배 터지게 먹다가 물론 좋은 음식으로 그러다가 확 굶고 그 다음에 잘 먹잖아요. 기초대사량이 안 떨어져요. 몸이 속아요. 간헐적 단식을 저 같은 경우 좀 16대 8로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16대 8을 하게 되면 먹는 8시간 동안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정도의 영양학적 지식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16대 8을 하더라도 3끼, 4끼를 챙겨 먹으면서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어줘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6시간의 단식의 효과를 보려면 8시간 동안 배불리 잘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14대 10을 매일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은 24시간 단식을 하고 있죠. 저는 애주가라 이제 술을 이제 자주 마시는데, 어저께 제가 10시까지 술을 마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낮 12시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안 먹을 예정입니다.
이제 커피 드시는데 네, 커피 한 잔은 단식이라는 것이 칼로리를 내는 음식이 들어오면 단식이 깨지는 거예요. 커피 한두 잔 정도까지는 괜찮다. 제로 콜라 이게 칼로리 제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 결국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지금 단식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 감미료가 과연 내 몸에 건강을 가져다 줄까?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야죠. 칼로리 개념보다는. 내가 다이어트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지점에 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 다이어트의 어떤 최상의 어떤 목표입니다. 먹는 대로 먹는데 이때 식을 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굉장히 시너지가 좋았어요. 열흘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대산 심사하는 공연 개를 잡아. 같은 얘기도 이 집에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의 빡종원입니다. 저녁을 안 먹었어요. 원푸드 다이어트 하다 못해 삭센 다이어트 10kg 빠진 게 12kg가 찌더라고요. 그때마다 다 실패를 했죠. 간헐적 단식을 저 같은 경우 좀 16대 8로 하고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기초 대사량을 안 떨어뜨려요.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먹는 대로 먹는데 이때 식단에 키토식을 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굉장히 시너지가 좋았어요. 다 실패했었기 때문에 뭐를 할까 하다가 미국의 마트를 갔는데 키토라고 써있는 음식들이 곳곳에 키토 이렇게 유행을 한다면 이게 인기 있는 게 아닐까라고 키토식에 대해서 찾아봤죠. 탄수화물의 비율을 극한까지 줄이고 칼로리를 거의 대부분 단백질과 지방으로 채우는 방식의 식이요법인데, 피자를 먹을 때 도우가 보통 밀가루잖아요. 근데 미국의 피자집은 밀가루가 아니라 그 컬리플라워 아시죠? 이 하얀색 브로콜리 같이 생겼는데 하얀색인 야채가 있습니다. 얘를 말려서 가루를 내면 약간 밀가루 같은 파삭파삭한 식감을 내면서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이 컬리플라워로 도우를 대체를 한 피자가 많아요. 그 위에 치즈나 베이컨 같은 거는 뭐 전부 단백질 아니면 지방이니까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섭취를 했고, 햄버거 어디를 들어가든 그냥 이 빵을 빼고 상추로 싸주세요. 이 레터스 랩이라고 하는데 레터스 랩으로 주세요 하면은 빵 대신에 상추를 이만큼을 싸줍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영양 성분이 좋아요. 상추와 고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좀 근데 비싸지 않아요? 한국에 와서 이 상추를 싸주는 햄버거 가게 몇 군데 찾았어요. 근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빵을 빼고 상추를 대체를 했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피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컬리플라워 도우를 파는 걸 제가 아직 발견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한국 오셔서는 뭘 드셨어요? 한국에는 이제 또 메뉴가 한국만의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서 햄버거나 피자 같은 거 잘 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저는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해요. 면류는 좀 피하고 싶다. 그래서 밀가루가 주된 재료인 음식은 절대 먹으러 가지 않고요. 제일 많이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밥. 자, 오늘도 점심은 12시에 시작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8시까지 간헐적 단식을 할 거고, 점심으로는 국밥집으로 왔습니다. 밥은 조금만 먹을 거예요. 밥 3분의 1 정도만. 국물에 기름기가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좋아. 뭐 배도 든든히 채워주고 칼로리도 채워주고 하니까 국물을 다 먹는데, 뭐 소금이나 이런 거 따로 더 치지는 않고 그냥 진짜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면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채로 다 먹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뷔페가 의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뷔페는 가면 제가 먹고 싶은 걸 양껏 먹을 수 있는데 골라서 먹을 수 있잖아요. 3분의 1공기 정도만 밥을 먹습니다. 버섯 같은 거는 많이 먹어요. 근데 콩나물은 좀 짜니까 이 정도? 샐러드를 좀 많이 먹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메인이에요. 고기. 헐. 여기에도 고기가 있네요. 두 번째 접시를 떠왔습니다. 되게 많아 보이는데 밑에 이제 샐러드가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부피적으로 크지만 먹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원하는 메뉴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일반 음식점보다 어쩔 때는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니까. 많이 먹는다기보다 칼로리를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점심은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는데 고기가 무한으로 리필되는 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기랑 야채, 이걸 무한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키토 다이어트엔 정말 딱인 식단이 아닌가.
밥은 가족들이 먹는 거고 저는 죽은 피할 겁니다. 어제 아침에 쟀을 때 몸무게고요. 자, 오늘 재니까 어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살이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엄청 많이 먹고 왔는데 오히려 살이 500g이 빠졌어요. 케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체중이 빠지는 원리는 일단 탄수화물이 적어지게 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도 지방으로 다 바꾸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있는 것들도 이것을 저장하려고 하는 신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 분비량이 떨어지게 되면 포도당이 적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방세포를 열어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쓴다든지 지방 분해가 일어나면서 이제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인슐린은 그럼 저희가 지방을 먹었을 때는 안 나오는 건가요? 오로지 탄수화물, 포도당에만 반응을 하고요. 지방을 먹어서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당이 들어오면 당을 우선적으로 쓰고 당이 떨어지면 지방을 끄집어써요. 인슐린이 분비되면 지방 조직에서 지방이 나오는 대사를 인슐린이 막아요. 그러면 당을 우선적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이 떨어지면 인슐린도 떨어지겠죠? 인슐린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막혀있던 지방 대사가 나와요. 이게 키토와 저탄고지가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탄고지가 좀 더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저탄고지라는 게 LCHF라고 미국에서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LCHF가 탄수화물을 전체 칼로리의 한 20% 이하로 줄이는 것을 의미를 해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탄수화물을 한 전체 칼로리의 5% 이하로 줄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기장의 무기를 집에서 가져왔어요. 특파원 끝나고 오면서 사온 것들이 전부 공지에 키토라고 큼직하게 써있는 게 보일 겁니다. 광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물건들이에요. 광고 아니고요. 보세요. 쿠키 아니지 않습니까? 쿠키? 쿠키는 밀가루랑 설탕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키토를 만들지? 밀가루를 아몬드 가루로 대체를 했고 초콜릿은 설탕을 전혀 넣지 않고 대체 감미료로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의 음식과 최대한 똑같은 맛을 내는데 밀가루, 곡류를 배제하고 견과류와 이 대체 감미료 위주로 만든 음식들을 이렇게 키토라고 해서 파는데 여기 키토 서티파이드, 즉 키토 인증 마크를 다 붙여서 팝니다. 키토 음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순탄수화물을 계산을 합니다. 순탄수화물이란 무엇이냐? 전체 탄수화물에서 섬유질 그리고 당 알코올, 즉 뭐 감미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설탕을 대체한 그 당 알코올, 이 두 가지를 빼고 남은 거를 순탄수라고 합니다. 키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순탄수화물이 식사류의 경우에는 1회 섭취량에서 10g을 넘기면 안 됩니다. 간식류의 경우는 6g 미쳐야 되고요. 한국에서는 다른 간식을 뭘로 드셨어요? 저는 견과류를 진짜 많이 먹습니다. 견과류는 지방과 단백질이 충분하고 탄수화물이 별로 들어있지 않거든요. 시중에 팔고 있는 에너지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순탄수를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A 제품 같은 경우는 순탄수화물이 2.9g입니다. 근데 이 B 제품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나 당 알코올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 이 탄수화물 16.6g이 그대로 순탄수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제품 순탄수 2.9g, B 제품 순탄수 16.6g, 당연히 A 제품을 선택하는 게 키토 다이어트에서는 훨씬 유리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실패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는 대부분이 이제 절식, 칼로리 자체를 좀 줄이려고 했고 이번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궁금하기도 했고. 자, 이런 과정 중에 포도당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일반 세포는 괜찮은데 적혈구나 또는 뇌세포들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만약에 절식 다이어트 먹지 않거나 칼로리를 제한하게 되면 뇌는 늘 궁핍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배가 고픔을 호소하게 되는 신호를 계속 내보내게 되는데 그럴 때 이 포도당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케톤이에요. 이것이 케톤으로 충분히 채워지게 되면 뇌가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포만감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 몸에는 일부 지방과 일부 단백질은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꼭 먹어야만 합니다. 근데 필수 포도당이라는 게 없어요. 당은 우리 몸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를 거의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유지가 가능해져요. 밥 안 먹으면 뇌가 고장난다. 1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서 넘어온 영향학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그러니까 전체 일량의 70%를 차지하는 게 정답이다 라는 걸 처음으로 권고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할 때 빵, 라이스, 쌀, 면, 파스타, 그리고 이제 약간 곡물 같은 것들, 이런 걸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어라. 사람들은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365일 3끼 이상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더 이상 이제 키톤을 못 만드는 몸이 되고 살았던 거죠. 인류 역사가 길게 보면 수백만 년, 짧게 보면 또 35만 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먹게 된 거는 인류 역사에서 한 0.0 몇 퍼센트 정도? 되게 찰나예요. 그 전까지는 인류가 살 때 가끔씩 굶었을 거고 탄수화물을 많이 못 먹는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이유? 케톤 때문입니다. 키토 식품들의 공통점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not a low calorie food. 실제로 칼로리는 뭐 오히려 좀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더라고요. 칼로리를 우리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되느냐. 칼로리 자체는 오히려 적게 먹는 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탄고지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양이 적어서 기초대사량이 오히려 떨어지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다이어트 연구하고 콘텐츠 만들 지가 8년이 됐는데 8년 전과 지금이 맥락이 정말 다르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칼로리가 중요하고 몸에 체지방이 얼마 있고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달 동안 해서 뺐으면 끝. 그럼 다이어트 성공이었는데 뇌나 장의 건강 또는 간의 건강, 중요한 장기들의 활성도나 건강한 상태, 그거를 우리가 지금 망가져 있다가 회복하는 게 어떤 비만에서 어떤 다이어트를 하는 거 핵심이다. 실제로 여타 다른 그 어떤 다이어트보다 힘이 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과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가면 포만감이 꽤 오래 느껴집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오히려 이 칼로리를 절대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막 약간 초반에는 칼로리 재가면서 내가 2000칼로리 먹은 거 맞나? 이렇게 재가면서 먹었어요. 칼로리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8시 되기 전에, 왜냐면 8시까지밖에 안 먹기로 이 룰을 세웠으니까 8시 되기 전에 막 찾아 먹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은 그 단백질 음료를 막 3개씩 마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칼로리는 무조건 채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오히려 강박적으로 먹으니까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못 들었어요. 지금 제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평생 탄수화물을 뭐 영원히 안 먹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다이어트는 제일 요요가 오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키토제닉을 하셨던 분들은 저탄고지 정도까지 온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미국에 계실 때 영상이랑 사진들을 봤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몸은 좀 뚱뚱할지 몰라도 다이어트 할 때 행복 지수가 떨어지지 않았네요. 내가 살찌는 거 걱정 안 하고 먹을 때는 행복하긴 했어요.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자다 깨요. 근데 그냥 침대 가기 아쉬워. 그러면은 식탁 위에 있는 쿠키 하나 먹고 자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걱정 없이 먹는데. 근데 이게 또 살이 빠져가는 거를 볼 때의 행복감도 만만치 않게 크더라고요. 좀 다른 종류의 행복인데, 보통 살이 빠질 때면 확 빠졌던 계단식으로 빠지잖아요. 확 빠지는 시기에 한 달 정도를 제가 TV에 안 나오다가 라이브 방송 연결로 나오면서 화면에 계속 제가 나왔단 말이죠.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현재 미국 대법원 구성이 카카오톡이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뭔 일 있냐, 너 어떻게 된 거냐, 막. 제가 되게 놀랐던 게 특파원 돌아오시고 저희 부서에 왔는데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한 3초 정적이 떠요. 종원이? 이런 다이어트가 점수를 주자면은 어떻게? 저는 한 만 드릴 수 있다고 보고요.